오늘은 설 연휴 기간 동안 남녀노소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의 무장의 여행지를 추천해드립니다. 황익수 여행 작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휴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가족 여행을 갈 때 특히 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설 연휴가 길어져가지고 저도 네. 가족들하고 어딜 갈까 좀 많이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역시나 가족분들하고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 여행지여야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가 있어서 유모차를 이용하신다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한 보행 약자분들 아니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휠체어 이용자분들이 계신다면 네. 이 무장의 여행지를 좀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무장의 여행지. 약간 이 단어 자체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무장의 여행지라고 하는 건요, 이 보행 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말합니다. 이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단차를 없애거나 아니면 장애인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고 혹은 이제 점자 안내도가 갖춰져 있고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쾌적하게 갖춰져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네. 이 무장의 여행지를 열린 관광지 혹은 베리어 프리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먼저 전국의 무장의 여행지들 중에서 유적지와 또 박물관을 테마로 한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먼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무장의 여행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남한산성입니다. 이 산성이라고 하면 왠지 좀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곳이 무장의 여행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첫 번째로 그 남한산성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남한산성을 무장의 여행지로 소개를 해드린다니까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남한산성 대부분을 이 휠체어를 포함해서 이제 편안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갖춰진 무장의 여행지로 되어 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남한산성은 조선 인조 4년 때 그 대대적으로 구축한 산성인데 백성과 함께 왕조가 대피할 수 있는 조선 왕실의 보장처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역사적인 내용하고 형태 그리고 보존 관리 등을 인정받으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를 넘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런 남한산성을 둘러볼 수 있는 탐방로가 1코스에서 5코스까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1코스가 이제 특히나 산책로가 평이하게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네. 휠체어로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시면 꼭 같이 가보셔야 하는 곳이 이 남한산성 행궁인데요. 네. 행궁 같은 경우는 임시 궁궐로 사용하던 곳입니다. 이곳 역시 무장의 여행이 가능해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남한산성에 가시면 백숙 같은 이런 맛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곳들도 많아서 가볍게 남한산성 한 바퀴 둘러보시고 맛있는 식사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양주의 장욱진 미술관이에요. 네. 워낙 좀 유명한 관광지이긴 하지만 여기가 또 무장의 여행지는 잘 몰랐거든요. 네. 어떤 볼거리가 또 여기 미술관에 있을까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그 장욱진 미술관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겨울이다 보니까 미술관 같은 여행지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이 장욱진 미술관은 서울에서 멀지 않아서 드라이브 겸 해서 이제 가기에도 좋고요. 휠체어 이용자도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무장의 여행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야외 공간도 이제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야외 공간에는 이 조각 작품 같은 것들이 이제 전시되어 있어서 이 조각 작품들 전시 관람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관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미술관답게 상당히 이런 멋스러운 건축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네. 이 그런 건축물도 구경하고 미술 작품들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주시립 장욱진 미술관 바로 앞에는 또 양주시립 민복진 미술관이라는 곳도 있거든요. 바로 길 하나 이제 건너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말씀드린 네. 이 양주시립
그 민목진 미술관도 네. 무장애 여행지로 잘 갖춰져 있거든요. 두 미술관 모두 무장애 여행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곳 한 번에 가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곳은 용인에 있는 경기도 박물관입니다. 네. 무장애 또 여행지로서 어떤 매력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소개해 네. 주시죠. 네, 미술관을 둘러봤으니까 이번엔 박물관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가족분들과 같이 가기 좋은 여행지 중에서 이제 추천해드릴 만한 곳이 박물관인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지식을 습득하고 탐구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곳은 그 경기도 박물관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경기도 박물관 바로 옆에는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라고 있어서 이 가족 여행지로 참 가기 좋은 여행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경기도 박물관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경기도 박물관은 경기도의 그 역사하고 전통 문화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곳인데요. 네.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 이 경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국보를 포함해서 보물 같은 이런 다양한 그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어서 같이 이렇게 그 관람하시고 프로그램도 즐기시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같이 둘러보시면 되는데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을 위한 이 체험식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정말 어린이들 그 천국이 아닐까 할 만큼 정말 다채로운 즐길거리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전시물하고 이제 상호작용을 통해서 스스로 뭔가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되어 있고 총 10개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 대형 박물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들과 같이 몇 번 다녀왔었는데 어떠셨나요? 아이들이 정말 하루 종일 신나게 이제 체험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만족하고 즐겼던 곳이라서 혹시 집에 아이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이들과 같이 가서 이제 즐기시고 그렇게 둘러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참고로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이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전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기도 그 박물관하고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 인근에는 백남준 아트센터나 에버랜드, 한국민속촌 같은 이 여행지들이 그 근방에 있으니까 조금 더 알찬 여행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런 곳들도 같이 코스로 가보시면 좀 더 즐거운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국립박물관 같은 경우는요, 국립중앙박물관을 포함해서 어디든 무장애 관광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처에 무장애 여행지를 찾으신다면 이 살고 계시는 곳 주변에 국립박물관을 찾아보시면 무장애 관광이 가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적지와 또 박물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온 가족이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전국의 숲 여행지를 소개해드립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문화유산과 또 박물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숲 여행지를 한번 추천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국립횡성 숲체원입니다. 네. 야외 무장 여행지는 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보행 약자분들하고 무장애 여행을 하면서 네. 이 무장애 여행지에 대해서 몇 차례 조금 얘기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보행 약자분들이 이 조금 불편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실내 관광지에는 무장애 여행지가 좀 많이 갖춰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 또 이런 실내 여행지는 무장애 여행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네. 야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장애 관광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래서 맞습니다.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길게 또 여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립횡성숲체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야외 무장애 관광이 가능한 곳을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는 휠체어나 유모차를 포함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된 무장애 관광지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숙박도 가능합니다. 그 숲속의 집 같은 이런 숙박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곳에서 숙박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장의 데크길이라고 해가지고 네. 숲속에 이렇게 단차가 없는 데크길이 잘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숲속을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즐기면서 이 산책을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사실 보행약자분들이 이런 숲속 산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런 데크길이 이렇게 잘 설치되어 있는 그런 이 국립행성숲체험 같은 곳을 가시면 그런 것도 좀 즐길 수가 있고요. 숙박 시설이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보통 자연휴양림에 가시면 건물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자연휴양림하고 크게 다르진 않은데 네. 안에 TV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지털로부터 조금 자유롭게. 맞습니다. 네. 숲속에서 뭔가 이제 디지털에서 좀 벗어나서 TV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과 같이 얘기도 하고 체험도 하고 산책도 하면서 조금 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았나 좋네요. 하고요. 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식당도 있어서 식당도 이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사전에 예약을 하신다면 저렴한 가격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른 같은 경우는 8,000원, 그리고 어린이는 5,500원에 식당이 이제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가격에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거 국립행성숲체험 같은 경우는 숙박부터 산책, 이런 자연과 남녀노소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대관령의 이 치유의 숲이에요. 네. 이름만 들어도 왠지 이렇게 힐링이 되는 네. 느낌이 있거든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즐거움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 같은 경우는 이제 피톤치드 이제 활활 맞으면서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무장의 데크길이 굉장히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숲속에서 치유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치유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는 건강 측정실도 갖춰져 있어서 이곳에서 건강 측정도 하시고 그리고 울창한 숲속에서 산림 치유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진행하고 체험할 수도 있고요. 네. 이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의 하이라이트는 소량기 숲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무장의 데크길이 설치가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난이도에 따라서 총 7개의 코스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내가 어려운 코스를 가고 싶다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곳으로 가시면 되고 그 난이도에 따라서 이제 7개의 코스를 선택해서 가실 수 있어서 여기를 이렇게 산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코스 중에서 꼭 가보셔야 되는 곳이 이 금강 소나무 원시림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90년 이상 된 소나무들이 울창한 원시림을 이루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소나무 숲을 이제 산책을 하면서 피톤치드 맞으면서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보행약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시림 같은 경우를 즐기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휠체어를 탄다거나 아니면 유모차를 탄다거나 아니면 보행이 불편하신 그런 보행약자분들은 네. 이런 곳이 접근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요. 이런 국립행성숲체험 말씀드렸던 그런 곳하고 강릉 대관령 치유의 숲 이런 곳들은 이런 데크길이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이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숲 무장의 여행지는요. 여수의 봉화산 네. 산림욕장입니다. 네. 저는 여기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곳은 또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사실 여수 미평 봉화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는요.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니까요. 처음 들어봐요. 네, 해서 여수 시민분들도 아름아름 이제 가시는 곳인데 미평 저수지 주변으로 산책로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곳을 산책하면서 산림욕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 역시 무장의 데크길이 쾌적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보행약자 분들 포함해서 어떤 유모차라든지 휠체어 이용자분들도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무장의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이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이곳에 데크도 설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네. 선베드 같은 것도 놓여져 있어서 이곳에 편안하게 쉬면서 피톤치드 샤워가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곳에 여름에 다녀왔었는데 여름에는 우거진 나무 밑으로 맹문동이라고 하는 보라색 예쁜 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예쁜 꽃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지금 나가고 있는 저 꽃일까요? 예, 저렇게 네. 보라색 꽃 이렇게 여름에 피는 꽃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 이제 산책로 주변에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가면 어린이들이 이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같은 경우는 그 아이부터 어르신분들까지 이제 즐길 거리가 다양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런 곳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무장애 여행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조건 중에 하나가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 주차를 편안하게 하시고 이동하실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주차장이 좀 많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네. 이곳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또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잘 갖춰져 있어서 그곳에 주차하시고 편안하게 둘러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네. 한적하게 이 산림욕을 하면서 그렇게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수 그 봉화산 산림욕장에도 꼭 가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려서 앞으로 많이 가실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숲 무장애 여행지는요.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절물 자연 휴양림. 네. 많이들 가시는 관광지이긴 하지만 이곳이 또 무장애 여행지인 줄은 몰랐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제주도 그 숲속 산책로를 찾으시는 분들이 네. 가장 많이 찾으시는 곳이 그 사려니 숲이라고 있는데요. 제일 유명하죠. 예, 네. 사려니 숲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그 여행지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한 여행지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사람 방문객들이 많아서 조금 그런 면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절물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 사려니 숲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은 그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기슭에 있는 곳인데요. 제주도의 자연을 그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자연 휴양림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도 그 데크길이 설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산책하면서 제주도의 자연을 느끼기에 참 좋은 곳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그 삼나무가 빽빽하게 이렇게 그 심어져 있는데요. 아름드리 그 삼나무 숲을 그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데 이곳이 1960년대에 조성된 그 삼나무 숲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사이사이에 이끼가 껴있는 묘습이라든지 이런 이런 아름드리 나무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제 심어져 있는 모습들이 네. 정말 멋진 곳이고요. 산책 코스는 대략 한 바퀴 돌아보는데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대부분 평탄한 이런 데크길로 되어 있어서 뭐 이제 휠체어 사용자 혹은 유모차가 필요하신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가시는 분들, 뭐 보행이 불편하신 보행 약자분들 모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자연 휴양림이다 보니까 숲속의 집이라든지 그런 그 숙박시설도 잘 갖춰져 있는데 제주도의 숲속에서 그 하룻밤 보내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낭만적인데요. 네. 절물 자연 휴양림 네. 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무장애 여행지 테마는요. 바다입니다. 탁 트인 이 겨울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풍경들 영상으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무장애 여행지 이번에는 바다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릉의 경포 해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여기가 또 무장애 여행지인지는 저는 몰랐거든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그 바닷가 여행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강원도 강릉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이 경포해변입니다. 맞습니다.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이 동해안 최대 해변이기도 한데 가족분들과 같이 이 바닷바람 쐬면서 이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겨울바다 특유의 그런 감성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맞습니다. 이 가족 여행지로 참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그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이 바닷가도 굉장히 넓게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바닷가 뒤편으로 해송이 이 우거지게 이게 그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날이 춥지 않다면 이곳에 돗자리 펴고 이제 앉아서 힐링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일광욕하고. 예, 네. 그렇게 그 해송이 멋지게 조성되어 있고요. 이 무장애 그 이제 보행 약자분들이 사실 그 백사장을 걷기는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해송숲 그 바로 앞에 그 백사장 바로 앞에 이렇게 데크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분들과 같이 오신 분들은 유모차를 그쪽에 이렇게 끌고 왔다 갔다 하시거나 아니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거기서 이제 데크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 이제 그 산책이 가능하고요.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사실 강릉의 여행지의 딱 중심입니다. 네. 그래서 주변에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포대라든지 그 이제 경포 아쿠아리움 네. 그리고 허균 헌안섬
신도서론 기념관이라는 곳도 있어서 이 경포해변 중심으로 관광지가 굉장히 조성이 잘 되어 있어서 같이 코스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강릉에 가시면 또 같이 꼭 드셔봐야 하는 것이 그 초당 순두부인데요. 네. 초당 순두부 골목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한 20곳 정도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요. 그 강릉에서 그 깨끗한 물로 만드는 순두부를 드시는 것도 꼭 추천해 드립니다. 아,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바다 무장의 여행지는 바로 부산의 송도 해상 케이블카인데요. 케이블카를 보행 약자와 함께 탄다. 네. 아, 상상이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저도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기 전까지는 케이블카를 휠체어로 이용이 가능할까 그렇게 조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맞아요. 제가 실제로 보행 약자분들 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보행 약자분하고 같이 이 해상 케이블카를 탔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렇게 타보니까 전혀 어떤 불편함 없이 그렇게 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혹은 유모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 케이블카를 이제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나 송도 해상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이 송도 해수욕장에서 저 건너편 암남공원이라고 있는데요. 네. 대략 한 86m 높이에서 1.62km를 이제 송도 바다를 건너는 그런 해상 케이블카입니다. 바다 위를 건너다 보니까 이 송도 해수욕장하고 부산의 그 영도 그리고 하얀 파도가 이제 부서지는 이런 기암 절벽까지 한눈에 네네.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고요. 케이블카가 이제 그 송도 해수욕장 쪽하고 암남공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송도 해수욕장 쪽에서 타가지고 암남공원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서 내려서 그 위쪽 전망대로 가시면 스카이하버 전망대라고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만한 어떤 조형물들도 잘 갖춰져 있고 그 송도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블카에서 를 타고 바닷가 구경하시고 거기서 사진 찍고 어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면 그 다이노 어드벤처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즐길 만한 그 공룡들이 굉장히 좀 많이 서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공룡이 왜 있을까 해서 저는 좀 의아했었는데 좀 뜬금없는데요. 찾아보니까 네. 그 암남공원 쪽에 있는 곳에 그 공룡의 예전에 발자취가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공룡의 흔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곳에 공룡들이 부활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곳에 가시면 그 송도 용궁 구름다리라고 있거든요. 네. 이게 기암 그 괴석을 계단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데 그것도 천천히 산책하면서 멋진 풍경 보면서 사진 찍기도 좋은 곳이니까요. 여기까지 코스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울산의 간절곶입니다. 네. 해돋이 명소로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 이곳도 무장의 여행지로 인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떤가요? 사실 제가 울산 간절곶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이번에 네. 설 연휴에 가장 잘 맞는 여행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거든요. 간절곶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한 해 시작하는 그 설날에 이곳에 가서 그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 해서 이곳을 좀 추천해 드리는데요. 간절곶 같은 경우는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라고 네. 해가지고 간절곶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간절곶 같은 경우도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단차가 없는 길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나 보행 약자분들이 편안하게 산책을 하실 수도 있고 뒤쪽에 그 무장의 데크길이 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숲속길에 무장의 데크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산책을 하면서 힐링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 간절곶은 주변에 이제 가볼 만한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간절곶에 가면 그 소망 아까 이제 간절히 빌었던 그 소망을 네. 편지에 담아가지고 실제로 편지통에 넣을 수 있는 그 소망 우체통이라는 커다란 우체통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망도 적어서 편지에 보내기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간절곶 등대라고 해가지고 거기도 실제로 올라가 볼 수 있는 등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등대에 대한 어떤 역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간절곶에 가시면 또 포토존이 하나가 있는데 커다란 풍차가 있거든요. 그 풍차에 올라가서 간절곶 한번 이렇게 쓱 그 조망도 하시고 소원도 빌고 그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간절곶에 가신다면 꼭 같이 둘러보셔야 하는 곳을 제가 한 곳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명선도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이곳은 일몰 후에 가면 섬 전체가 이제 미디어 파사드로 이제 꾸며져 있어서 마치 아바타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네.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섬 전체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미디어 파사드로 되어 있는데 아, 네. 이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여행지다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만 이곳은 섬이라서 실제로 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서요. 네. 그 물때를 보고 가셔야 되는데 아, 이게 어렵네요. 네, 그거 이제 그 웹페이지나 이런 데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네네. 그 방문하셔야 섬 안쪽으로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그래도 밤에 꼭 보러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설 명절 기간 동안 여행 가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각종 할인 혜택들을 이번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차 이용 여행객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요. 2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요. 또 지역 관광명소 연계휴게소 할인 행사도 진행합니다. 또 철도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을 위해 철도 운임 할인도 진행합니다. KTX, SRT, 역 귀성 승객은 최대 40%, 가족 동반석 이용 승객은 15%, 인구 감소 지역 철도 여행 상품 이용 승객을 대상으로는 반값 할인이 적용됩니다. 부산역, 천안 아산역, 강릉역, 대전역, 광주 송정역, 포항역 등 15개 KTX역에서 숙소까지 또 승객의 짐을 배송해주는 짐 배송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지자체별 숙박 할인 쿠폰도 배포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국에 이렇게 많은 무장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긴 설 명절 연휴 동안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텐데요. 보행 약자와 어린이 또 어르신까지 모두 함께 즐겁게 여행할 수 있는 무장의 여행지에서 가족들과 즐거운 추억 쌓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익수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